대통령 당선시켜주셨다. 통일교에 은혜 입었다. 여사님도 납득했다.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2022년 3월 30일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법제처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치 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보시고. 이 대통령의 지시,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 유착 의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된 국무회의 자리에서 2주 연속으로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한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라고 법제처에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어떤 대통령의 발언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만큼 이제 그 통일교의 어떤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딱 특정 종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사실 이제 일본의 예의를 드셨는데 대통령께서 일본 통일교가 해산된 것은 정치 개입 문제 때문이 아니고 고액의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에 민법상 이건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산 사유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치 개입이 매우 명백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것과 더해서 일본의 케이스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한학자 총재 등 뭐 이제 구속 시에도 그랬고요. 통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헌금 받아가지고 뭐 아들 전세 자금 빼고 막 대출 받아서 대출금 전액 헌금하고 했는데 그거를 한학자 총재의 어떤 보석금이랄지 또는 김건희 권성동에게 로비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했다거나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의 경우와 빗대어 보면 상당 부분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법 38조의 본래의 이제 어떤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법제처장에게 지난번에 한 차례 이 관련해서 언급을 대통령이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차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숙제를 일주일 전에 내줬고 오늘 숙제 검사를 중간 검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통일교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는데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를 말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김유정 의원 분석대로 또는 대다수 언론이 이건 통일교와 정치권 문제를 겨냥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일단 뭐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통령이 개개인한테 국민 개개인한테 어떤 종교를 믿으라 말라 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종교에 대한 뭐 신앙에 대한 그게 어떤 종교이든 간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믿으라 말라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 말을 뭐 연속적으로는 했다고는 하나 오늘 한 얘기가 특히 하필 오늘이라서 이게 매우 또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겁박이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내일 그 재판이 있다면서요. 내일 재판이 있는데 그 내용에 결국에는 그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통일교가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민주당 정치권에도 수천만 원씩 뭐 시기니까 뭐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과연 입틀막 아니냐라는 의심을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만 보면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도 맞고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종교 단체가 진짜 그 자기네가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호하거나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한학자 지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 불법 도박 같은 경우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권과 줄을 대고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나 이 시점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절대 권력 같은 사람이 저런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특히 사법부에 굉장히 큰 압박, 특히 내일 증언을 하기 위해 나오는 그 증인한테 예. 너 까불면은 너 말 잘못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당신네 그 교단 우리가 해체해 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일 재판 언급하신 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내일 본인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아마 최우진수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뭐 일부 의원들이 이니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과거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았다는 걸 뭐 미리 다 말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내일 그 진술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정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연관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명은 아직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약간 뭐 이른바 카더라라는 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 보도 자체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힌트를 줬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의원과 통화를 했고 뭐 반박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몇몇 의원들로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정치적 영향력을 어디에 행사하려고 했느냐? 지금은 국민의힘에 준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엄단하고 민주당에 준 것에 대해서는 마치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인식이 이 국민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돈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 국수본으로 이첩한다고 했어요. 예, 조금 전에 특보로 네, 나왔습니다. 좀 보셨지만 예. 국수본으로 이첩하게 되면 그것도 수사 제대로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에 있고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정말 검증할 거냐.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서 그 국회에서 갖고 있었다면 바로 민주당처럼 특검하자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물리력이 그 국민의힘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국수본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해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정권에 의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그 특정 종교가 해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겠죠.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언론에서 잇따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통일교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상당히 고위층이 접근하여 각종 금품과 돈을 준 상황에 대해서 취재가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국수본에 이첩한 것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좀 파장이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팀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5개가 쭉 나열이 되고 맨 마지막 16호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인지하게 된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알게 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한 상대방이 민주당 쪽 인사라고 해서 수사 대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하면 예. 진작에 이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2017년부터 주로 2022년 사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돈이 건네간 거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면 지금 올해 공소시효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묻어놓고 있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와서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사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지 수사기관이라는 곳이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뭐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서 이건 저는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인계 예정이다라고 한 게 바로 어제 오정희 특검보,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오정희 특검보가 밝힌 바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인계 예정.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사안, 민주당과 관련된 통일교 의혹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던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의원은 우리 처음에 이것도 16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가 뭐 했었죠. 16개 쫙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줄 그 16번째가 바로 이 1부터 15번까지 의혹을 조사하면서 생긴 인지된 사건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그거 아니냐? 그렇죠. 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저런 법 해석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차별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고발장 접수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예. 당연히 고발을 하고 편파적인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릴 거는 알려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얘기를 하시고 수석 대변인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 내에 그냥 뭐 당내 자체 뭐 이 조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이 신뢰가 무너진 특검의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니셜이 거론되고 있는 본인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법리적인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이건 자체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검찰에 고발하는 게 저는 맞고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나마 진정성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편파적이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수석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좀 회의적인 게 예. 당사자들이 이제 적극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통일교가 지금 접근한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액의 현금 또 뭐 고가의 귀금속 이렇게 또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뭐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가성, 뭐 조직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이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똑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 차원의 진상조사든 그 뭐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빨리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2차 특검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이것도 포함시키겠다고 하든지 예. 뭔가 특단의 그 조치와 입장을 내는 게 당의 그 위험 부담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치는 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 어떤 특정 종교,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뭐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의의 문제죠, 사실은. 예. 그게 뭐 여당, 야당이 다를 이유는 없고, 제가 참 개탄스러운 것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잖아요. 사실은 뭐 그 중에는 일부 정식 후원금으로 입금된 경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그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의 종교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몇 달을 묵혀 놓은 거, 이 사실 자체가 예. 의혹을 키우고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거기에 거론된 정치인들의 타격이, 만약에 잘못한 게 없다면 예. 타격이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타격을. 그러니까 이런 건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했으면 바로 이첩을 해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뭐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똑같은 혐의로 돈을 받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권성동 의원이 있는 반면에, 시기의 문제일 뿐 똑같은 곳에서 뭐 금액의 차이와 이런 게 있지만 같은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우리가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해갖고 감싸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국수본으로 이첩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특검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진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상당히 이때까지 나온 뉴스 중에서는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네 분과도 앞으로 좀 토론이 당분간도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